백분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10분만 비트코인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지금 촬영 중이고요. 저는 지난주 주말에 이 오프라인 처음 미트업을 가졌어요. 그래서 무려 100여 분의 이제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야 비로소 유튜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고,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얻어와서 지금 이제 월요일인데 월요병 전혀 없이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너무 좋았고, 그때 오프라인 미트업에서 뵀던 많은 분들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또 관계 맺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때 못 오신 많은 분들도 다음 미트업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일주일 동안 13% 넘게 상승을 해서 아마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는가 시황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1년 차트입니다. 이제 트렌드선 위로 올라왔죠? 2023년 말부터 시작된 어떤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작된, 촉발된 상승 모멘텀 쭉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최근 들어 6월 들어 팍 꺾이는 것 같았으나 다시 이 트렌드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지선 위로 올라왔어요. 자, 이건 5년 차트입니다. 2021년 고점이 여기죠? 69,000달러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69,000달러까지 찍고 내려온 거지, 그게 뭐 엄청 오래 유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트렌드선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고점 위로 올라온 트렌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이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서 비트코인 가격이 여전히 상승 모멘텀 중에 있다. 5년 차트로 봐도, 장기간으로 봐도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 트럼프 피습 사건이 있었잖아요.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가 괴한의 총격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하고, 다행히 별일이 없어서 이제 괜찮아지는 덕분에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이 미국 전역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죠. 이 사진 찍으신 분은 아마 퓰리처상을 받지 않을까 한번 이제 예상도 해보고, 근데 이때입니다. 7월 13일에 트럼프 총격 피습 사건이 발생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상승세를 타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3.6% 상승 내리를 펼쳤고 지금 66,740불에 안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제 우리가 1차원적으로 이 리니어하게 얘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피습 사고가 있고 나서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이렇게 떨어졌어요. 13일부터 약간 횡보하는,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모습 보이다가 17일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간으로 4.22%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고 7월 17일 하루에만 2.8%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하루에 2.8% 하락하는 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22년 12월 이후로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귀에다가 밴디지를 붙이고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 얘기를 갑자기 했습니다. 대만이 우리 미국 반도체 산업을 강탈해 가고 있다. 대만 방위비 분담금 놀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스닥 지수 하면 IT 테크주들, 그 중에서도 요즘 AI 붐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 주식들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고 그게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죠. 엔비디아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TSMC 하루에만 마이너스 8% 하락. 엔비디아, AMD, 퀄컴 마이너스 6% 하락. 우리나라 SK하이닉스도 마이너스 5.36%가 하루 만에 폭락을 했습니다.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미 전략을 펼치고 있어서 이런 소식들이 같이 묶여서 나오면서 일제히 반도체 가격들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지정학적 이슈, 정치적인 이슈, 그 다음에 이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 자산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에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비트코인 얘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금 가격 한번 볼게요. 금 가격 5년 트렌드 차트. 5년 전에 한 1,500불 선에 있다가 2020년, 2021년 사이에 2,100불, 2,000불, 2,100불 선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쭉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트렌드선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죠. 파란색 점선. 근데 2024년에 이 트렌드선을 완전히 뚫고 올라와서 이제 2,500불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상 첫 온스당 2,500달러에 근접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 금 가격, 온스당 몇 달러냐로 매겨지잖아요. 1온스당 몇 달러냐? 그게 2,500달러로 근접한 거다. 그건 무슨 말이냐? 달러와 약세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달러가 앞으로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고 예상을 하면 많은 트레이더들은 가장 그거에 직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원자재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장 빨리 달러와 가치 약세에 영향을 받는 자산은 금, 은,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원자재 같은 것들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엔비디아 뭐 이런 주식들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죠. 가치에. 비트코인과 금은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상대적 가치로 매겨집니다. 달러와 대비 상대적 가치로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떨어뜨릴 것 같다. 그러면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설 것 같다. 그러니까 금 가격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는 거고, 지난주 비트코인이 13% 랠리도 그거에 기저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거기에 이제 불을 붙였지만요. 그래서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온 거 보세요. 신규 청구 건수와 계속 청구 건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 위쪽 까만 선이 신규, 밑에 빨간 선이 계속인데, 계속 청구 건수는요, 200만 건에 이제 거의 근접해 가고 있어요. 제가 200만 건에 가까이 가면은 경기 침체를 고민해 봐야 될 타이밍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186만 7천 건으로 200만 건에 계속해서 가까이 가는 중입니다.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연준은 두 가지 목표가 있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가 안정만 하는 게 아니라 고용 안정까지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 이 듀얼 맨데이트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 2022년부터는 물가만 워낙에 많이 올라가고 고용은 거의 완전 고용이었으니까 물가만 안정시키면 됐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빵빵빵 올릴 수 있었는데 이제 고용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실업률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연준은 이제 복잡해지죠. 물가도 안정시켜야 되고 고용도 안정시켜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금리 내려줘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국채 시장에서는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가져왔어요. 10년물 국채금리 5년 차트입니다. 트렌드선이 이렇게 있고 그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이거 거의 매주 보여드리죠. 10년물 금리는요, 시장이 예상하는 미래의 적정 금리 수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10년 동안 내 자금을 락인 시킬 건데 그 10년 동안 자금을 락인 시키는 대신에 내가 받을 보상이 금리잖아요. 그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10년 뒤 정도에는 이 정도 금리면 적당해, 이 정도 보상이면 적당해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더 낮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투자자들이 기준금리를 미리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내려간다고 기준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돈의 시간 가치가 변화하는 거예요. 돈의 시간 가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돈이 있는데 그 돈의 시간 가치가 얼마냐, 10년 동안 락업해놨을 때 그 돈이 가져올 가치가 얼마냐를 트레이더들이 자신의 투자를 통해서 시장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꺼이 지불하는 돈의 시간 가치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 경기가 어떨지를 미리, 그러니까 이 금리가 반영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1년 차트 볼게요. 10년물 국채금리 1년 차트. 내려가고 있죠. 지난 이제 2024년 초부터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6월부터 꺾이고 있습니다. 완연하게 꺾인 추세죠. 만약에 이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서 4%, 3.5%, 3%까지 내려가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보여주는 어떤 미래의 경기에 대한 전망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만 커지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그 정도 자체가 더 커지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튼 4% 초반대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약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시장이 예상한다면 한 3.5에서 4%까지 하락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강한 경기 침체가 온다.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어떤 경기 침체가 온다면 한 2.5에서 3%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도 당연히 따라가겠죠. 연준도 이거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내릴 겁니다. 현재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ME 거래소의 이제 페드워치라고 하는 금리 트레이더들의 미국 기준금리 전망도 보면 여기 올해죠. 2024년 9월부터 꺾여서 쭉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년 9월 정도 되면 한 3.5에서 3.75% 정도의 기준금리가 묶여 있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금리 트레이더들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미국채 만기별 수익률 곡선입니다. 수익률 곡선이 뭐냐면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세 달짜리, 그리고 중간에 2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만기가 다 다르잖아요. 국채의 만기가 다 다른데 한 달에서 30년까지 이렇게 놨을 때 금리가 어떻게 포진되어 있냐, 이렇게 이제 커브, 수익률 곡선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죠.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세 달짜리 금리는 낮아야죠. 왜냐면은 가장 가까운 미래니까 돈의 시간 가치가 가장 낮아야 됩니다. 예상 가능하니까. 근데 30년 이렇게 멀리 가면 예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 가치를 원해야 돼요. 트레이더들이, 국채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상태죠. 단기채 금리가 더 위에 있고 장기채 금리가 더 밑에 있는 상태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래요? 기준금리를 엄청 많이 올렸기 때문에, 연준이 보장하는 기준금리가 5% 위에 있기 때문에 단기채 금리도 5%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밑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 장기간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 기준금리는 유지될 수 없다 라고 국채 트레이더들은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장기채 금리가 더 위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 아까 보여드린 거 지금 현재 4.2%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정도 수준이 현재는 적정하다. 이게 내려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앞으로 더 경기가 기관적으로 변동할 거다. 이 얘기고, 이게 한 달부터 2년까지의 단기채 금리가 이제 더 많이 내려가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정상화된다는 거죠. 단기채 금리가 내려가고 장기채 금리는 뭐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고 그대로 있는데, 단기채 금리가 더 밑으로 내려온다고 정상화되는 게 말하는 게 뭐냐? 본격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올 거고, 그 기준금리가 내려오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다가올 거기 때문에, 발생할 거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이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정상화, 금리 차가 정상화가 진행 중이다. 금리 차가 정상화되는 거는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여기죠. 이 기준금리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가 현재 인버티드,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시 0으로 올라가고 있고 0 위로 올라가면 정상화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 2008년, 2000년 모두 정상화되고 나서 금리 차가 다시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거를 우리가 예상해 봐야 돼요. 이게 발생할 것 같다는 걸 우리가 예상해 봐야 되고, 연준은 고용 안정도 반드시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률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거를 반드시 기준금리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9월 현재 이 FOMC의 기준금리 한 차례 인하가 가능성이 93%까지 올라간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하면 되죠. 비트코인 그래서 MVRB 볼게요. 현재 2.08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2 위로 올라갔다가 거의 3 근접해 갔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현재 2 위로 다시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지난 이제 상승 사이클들 보세요. 많이 이렇게 MVRB가 급격하게 올라가죠. 물론 변동성은 큽니다만 현재도 그래서 2 위로 다시 올라왔다는 거, 상승장 초입 구간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시 상승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그것에 따른 유동성 장세,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우리가 한번 예상해보고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요약. 트럼프가 비트코인과 주식의 운명을 극명하게 갈랐습니다. 근데 트럼프 때문만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고용률 둔화, 금리 인하, 달러 약세 전망이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렸어요. 자, 장단기 금리 차가 현재 정상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경기 침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국채 트레이더들이 경기 침체가 곧 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도 계속 보면서 우리가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약한 경기 침체, 강한 경기 침체 다 가능하고요. 비트코인 MVRB 보니까 현재 비트코인은 상승장 초입에 아직 있음을 보여줍니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모멘텀이. 비트코인 가격 현재 수준에서도 크게 비싸다 볼 수는 없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만 비트코인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